써니 명실상부 축구계 대표 스타 손흥민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뷔 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1992년 7월 8일 생이며 강원도 춘천시 출신입니다.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8살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부상으로 축구선수 은퇴 후 강원도 춘천에서 유소년에게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형이랑 같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친형은 나중에 축구하다 부상을 크게 당하였습니다. 가족이 다 키가 작아서 손흥민도 키가 안 자랄까봐 하루에 1리터 이상 우유를 마셨다고 합니다. 키 크려고 우유에 밥도 많이 말아 먹었다고 하였네요. 결국 키는 183cm로 유전자를 극복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면 매일 춘천 공지천 운동장에서 아버지에게 1대1로 축구를 배웠으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 축구부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와 개인 훈련만 했습니다. 축구부가 없는 중학교에서 2005년에 강원도 민체전에 학교 대표로 나갔다가 축구부가 있는 육민관중에 0대4로 창패했는데요. 그 당시 축구부를 담당했던 육민관중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서 육민관중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축구부를 담당했던 김문경 육민관중 교감은 흥민이가 분을 사귀며 나를 찾아와 육민관중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아이였다고 떠올렸습니다. 사실 놀랐다. 이제까지 이런 선수를 몰랐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2006년 여름 중학교 2학년 손흥민을 만난 나승화 감독의 첫 마디였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표팀 멤버였던 나 감독은 육민관중을 강원도 내 신흥 명문으로 만든 학원 축구계 명지도자다. 하지만 첫 훈련을 하자마자 나 감독은 눈을 의심했다. 탄탄한 기본기가 돋보였고 무엇보다도 나 감독의 눈길을 끈 것은 스피드였다. 나 감독은 그냥 달릴 때보다 볼을 치고 나갈 때의 스피드가 더욱 뛰어났다. 볼 컨트롤도 대표급 선수 못지않았다고 해상했다. 물론 팀 축구는 처음이기에 어려움도 있었다. 자기 혼자만의 플레이를 하는 경향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지적한 것은 금세 고치더라는 나 감독은 팀에도 빠르게 녹아들었다. 무엇보다도 인성이 뛰어났고 긍정적이고 선후배들에게 너무 잘했다. 10년 이상 홀로 볼을 찾던 손흥민이 팀 축구에 빨리 녹아든 것은 그 인성 덕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축구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다. 어디를 가든 축구만 생각했다. 나 감독은 24시간 내내 축구만 생각하는 아이였다고 얘기를 했고 휴가를 보내도 가지 않고 운동장에서 개인 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했다. 집에 가도 춘천 공지천에서 아버지와 볼을 찾고 그런 선수는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였다. 손흥민에 매료된 나 감독은 2007년 전화기를 들었고 수신자는 송 강사였다. 당시 송 강사는 이강종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 대표팀의 수석 코치였다. 2009년 청소년 월드컵에 나갈 1992년생 선수들을 모으고 있었다. 나 감독은 자신있게 말했다. 여기 와봐. 너가 깜짝 놀랄 만한 선수가 있어. 송 강사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손흥민은 무명이었고 12세나 14세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적도 없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주로 향했다. 실제로 만나보니 손흥민의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뛰어나게 보았고 2008년 3월 송 강사는 손흥민을 16세 대표팀으로 불렀다. 그해 아시아축구연맹 16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손흥민은 4골을 넣으며 팀의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2008년 9월 대한축구협회의 우수선수 해외 유학 프로그램 6기생으로 함부르크로 향했습니다. 송 강사 등이 추천했고 독일에서 손흥민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경기력과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성장세가 남달랐습니다. 2009년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청소년 17세 이하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월드컵에서 8강까지 오르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때의 활약으로 손흥민은 함부르크와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독일에 갔을 때 독일어도 못하고 인종차별도 당하였지만 독일어도 열심히 배우고 실력으로 보여줘서 빠르게 1군에 합류해서 결국 함부르크 구단 역사상 최연소 골을 넣으면서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축구 성장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부르크 시절에는 처음 프리시즌에 나왔을 때 나름 준수한 활약을 했습니다. 빅팀 상대로 골을 잘 넣는 편이었고 플레이가 유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있었고 총 73경기에 출전해 20골을 기록하였습니다. 함부르크에서도 손흥민의 장기인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을 이용한 전술이 많이 이용되었고 크로스를 못 올린다는 소리도 종종 있었지만 함부르크를 뛰면서 경기를 거듭하며 많이 좋아졌고 연계 부분에서 매우 매끄러워졌습니다.
함부르크에서 2013년 레버쿠젠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스타일의 윤곽이 잡혔고 전형적인 윙 포워드 모습을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통산 87경기 29골 10도움이었고 함부르크 때보다 더 성장하였고 눈에 띄게 어시스트 기록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후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시즌 초반 나름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갑작스런 부상으로 기대에 못 치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리그에서 점차 컨디션을 올려서 천천히 계속 공격 포인트를 쌓았고요. 케인, 손흥민, 델리 알리 등 토트넘의 공격 삼각편대를 이루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공 요인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첫째, 아버지이자 축구 코치. 손흥민 대견스럽게 선수의 따라는 아버지는 말씀을 가장 탁월한 선택을 저한테 적시하였고 하시는데 본인이 선수로서 저는 부족했던 점을 아들한테 절대 아낌없이 그런 알려주었습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손흥민 아버지가 방문하면서 훈련은 시작됩니다. 둘째, 자기관리. 안덕수 스포츠 트레이너는 손흥민은 자기관리가 확실한 선수다. 스스로도 몸에 나쁜 것은 하지 않는다며 손흥민의 유일한 취미는 게임이다. 일과가 아주 간단 명료하고 규칙적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의 일상은 비현실적일 만큼 규칙적이지만 그는 이 일상을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강인한 승부욕. 손흥민의 승부욕은 그의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그의 팀 토트넘은 아쉽게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잘 풀리지 않은 경기에 답답했던 손흥민은 집으로 돌아와 늦은 시간까지 경기 영상을 돌려보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잠드는 시간인 밤 10시를 훌쩍 넘기는 시간이었지만 손흥민은 자정이 되도록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경기에 진 날은 새벽 4시에 잘 때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 이적할 때 비싼 돈을 주고 사왔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구단에서 존중해준 만큼 나도 보답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신하와 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조직 속에서 동료, 선후배의 협력으로 일을 이루어갑니다. 여기서 구성원과의 협력과 친화는 필수적입니다. 테치노 감독을 포함한 스태프들은 손흥민을 대표하는 단어는 스마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섯째, 겸손과 절제입니다. 성공과 자신의 성취를 혼자 독식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기회를 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절제의 자세입니다. 여섯째, 일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즐기고 사랑하고 늘 축구만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자백과였습니다.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부자백과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